사실 이번 대선 이긴 게 로또 맞은 거거든요. 본인이 25년 동안 배운 도덕질하고 때려잡고 반대파는 그 짓밟고 이런 거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너무 게으르신 것 같아요. 네. 게으르세요. 내가 잘 이쪽 분야 모르는 아마추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다른 사람 말을 좀 들어봐야지 내지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지라는 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귀에 거슬리는 것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게 뭐 로또 맞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검찰 생활을 도둑질, 그리고 뭐 게으르다, 모욕, 무지, 아마추어 이런 표현은 좀 대통령에 대한 좀 너무 모욕적인 발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통령의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약간 좀 귀에 거슬렸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를테면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당사자에게 하는 발언이라든가 또는 이제 물론 총리가 인사권자는 아니긴 합니다만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조직 안에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 이런 게 이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그리고 인사 시스템에 뭔가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건가라고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개개 인사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인사 또는 이 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 반응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리고 그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는지를 거슬러서 생각을 해본다면 국민들은 우리가 얘기한 공정과 상식이라든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에 상당히 호응을 하면서 큰 기대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의 그 기대와 마음을 배신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상당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그전 정권에는 이러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높은 음주를 하셨어요. 거의 치사 상태로. 그런데 그분이 장관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에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가 되면서 아주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현주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이번에는 과거 심판형 투표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 투표를 하거든요. 미래지향적 투표는 뭐냐면 가치와 철학적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은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막상 대통령이 돼 보니까 이런 철학적 가치가 전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철학이 없고 공적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가고자 하는 나라의 좌표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빠지는 거예요. 대통령을 싸고 있는 권력자를 싸고 있는 그룹은 한 3가지 그룹이 늘 있습니다. 멘토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은 경륜도 있고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이죠. 두 번째는 참모 그룹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집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그 대통령 권력자가 성공하느냐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멘토 없습니다. 참모 없습니다. 거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는 집사들로만 꾸려져 있어요. 즉 대통령 얘기에만 일반적으로 움직이면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까? 시원하시겠습니다. 윤비호청호만 부른 사람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본인에게 참모가 될 수 있는 분들, 그다음 정치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분들이 주요한 그 보직에 없습니다. 모든 게 인사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대통령의 뜻을 오랫동안 보좌했던 그 검찰 출신의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맞춰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20% 무너지는 것도 눈앞에 하니까 코앞으로 온 거 아니겠는가. 이런 걱정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너무 폭넓게 여러 인재들을 모셔다가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을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검찰에서 본인과 인연이 있던 분들, 같이 근무했던 분들, 신뢰했던 분들 위주로 공직의 중요한 곳곳에 배치해 놓은 것이 첫 번째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 그리고 그런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옹호한 모습들. 뭐가 문제예요? 문재인 정권보다 훌륭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비판받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런 식의 반응들은 국민을 좀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신념과 뜻에 맞는 사람들만 같이 정권을 운영하다가 국민적인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거 비판 많이 했습니다. 왜 입장에 따라서 여야가 바뀜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말들이 바뀌냐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앞으로 4년 9개월 동안 정권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누군가를 임명할 때는 이러한 비판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23명이었는데요. 그중 19명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4명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된 사람 중에서 10명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됐습니다. 2명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자체가 이제 없이 임명이 됐죠. 이 중에서 이해충돌 문제에 있었던 후보자가 20명이라고 하죠. 공직윤리 문제에 있었던 사람도 20명이고 본인 가족이나 재산 문제 15명, 진학, 취업, 병역 등 가족 특혜 사례가 15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아마 거쳐서 올라온 사람들일 거예요. 아까 말한 장관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분들을 모두 다 인사검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대정부 질문할 때 한동훈 장관 여기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에서 밀실 인사한 건 괜찮냐, 이것도 위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밀실 인사가 가장 문제였다고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계속 말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를 했길래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인사 검증을 거쳤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밀실 인사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 인사는 어떻게 했는지 방법이나 구체적인 방식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무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죠.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동안에 문제되었다고 했던 분들을 다 사적으로 채용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지기 아빠 친구, 아니면은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그분들 전부 다 지금 5급도 가 있고 7급도 가 있고 9급도 가 있고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그럼 인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물어보면 밝힐 수 없습니다. 이거밖에 답 나온 게 없었어요. 게다가 건진법사라는 분들 오늘 문제 있었잖아요. 본인이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인사청탁해줄 수 있다. 내가 어떤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뭐 본인이 그냥 혼자 했을 가능성이 높죠. 뭐 대통령이 정말 그랬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또 그러고 믿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